검은 월요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브렉시트 충격에 하락장이 예상됐던 우리 증시가 장 막판 극적인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브렉시트 쇼크가 다소 진정됐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 발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한 데 이어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발 금융 불안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과 금리를 내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원화 가치 약화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4포인트까지 빠졌지만 기관이 구원투수로 나서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덕에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주요국이 정책 공조 의지를 보인 것도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 오른 1926.8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브렉시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 1.21%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1900선 초반까지 밀렸지만 기관의 매수가 늘면서 점차 하락폭을 줄여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90억 원, 2,111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4,067억 원을 사들여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주식시장 영향은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브렉시트 그것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든가 주가를 여기서 더 세게 끌어내린다든가 이러지는 못한다고 봐요. 증권가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1850에서 1880선 안팎으로 저점을 찍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50까지 염두를 두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그래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3.12%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5% 오른 648.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어지면서 전거래일 대비 0.80% 오른 1182.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에 산업별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주는 상승한 반면 미 달러와 강세로 인해 항공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1.43%, 현대모비스 1.55%, 기아차 0.68%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엔화 가치가 오르는 엔고 현상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엔화가 급락을 했고요. 원달러환율이 지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의 어떤 산업보다는 환율이라는 부분에서의 상대적인 안정감은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정유주는 브렉시트 이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며 당분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장중 5%대의 급락을 보였던 SK이노베이션과 3%대까지 떨어졌던 S-오일은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막판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항공주 역시나 브렉시트 이발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은 0.78%, 아시아나항공은 1.40%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의 경우 가뜩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환리스크까지 부각됐습니다. 브렉시트는 건설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해 건설주는 1.0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국내 내수 경기가 둔화되면 주택 구매력이 줄어들고 신규 주택 분양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은행주는 1.10% 하락했고 증권주 역시나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들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브렉시트발 경제적 불확실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브렉시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와는 다르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대응계획 점검회의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는 2008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 발생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급격히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리먼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곧바로 발생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졌고 이에 금융거래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촉발됐고 또 미리 예고됐던 이벤트로 실제 현실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브렉시트 등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체제를 물샐 틈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700억 달러가 넘는 등 대외 건전성이 견조한 만큼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맞닥뜨린 브렉시트발 금융 불안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과 금리 인하 카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국가 이기주의가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해 자국의 화폐 가치 급등을 방어한 데 이어 미국과 일본 등도 환율 방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였던 국제 공조는 사라지고 각국이 저마다 살 길 찾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파운드화 폭락 저지를 위해 달러화를 무한대로 공급하고 엔화 강세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국제 공조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각국은 국제 공조보다 각자 살 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자국 통화인 스위스 프랑화에 매수세가 몰리자 전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추가 환율 방어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브렉시트의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일본은 국익 대 국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환율 방어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본 엔화는 지난 24일 브렉시트 여파로 장중한 때 달러당 100엔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수년간 막대한 돈을 풀어 떨어뜨린 엔화 가치가 불과 4시간 만에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일본은 올 하반기 10조엔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함께 현재 마이너스인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늘려 달러 초강세를 막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서 다시 인하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적어도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더 높이기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브렉시트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정상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이 가속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꺾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서둘러서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관 등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건설업종 투자를 기피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자금 악화는 건설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은 중동 국가들의 건설공사 발주를 줄여 해외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임대 수익 등 목적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는 내수 수출 부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겹쳐 한국은행이 다음 달 14일 추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추가 인하 시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집단대출 규제안이 당초 예상보다 약하게 또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 규모를 1인당 2건, 최대 3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브렉시트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집단 대출 규제가 당초 알려진 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렉시트 쇼크가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은 집단 대출 규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변수인 브렉시트 충격에 더해 분양시장의 핵폭탄급 냉각제가 될 집단 대출 규제를 과연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활성화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인근 기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려 거래량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적은 돈으로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거꾸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이는 아파트 시장을 급냉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 외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부동산 경제마저 다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 사람이 다수의 분양권을 사는 등 투기를 해 거품을 일으키고 불법 전매와 떴다방 등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를 이유로 집단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분양권 시장이 과열돼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집단 대출 규제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탓에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인당 2건 이내 총 3억 원 이하로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원안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5억 원 이상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초과하게 돼 브렉시트 현실화 전부터 너무 조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1g의 가격이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결정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 시세가 1g당 5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탈퇴를 결정난 지난 24일 금 가격은 5.04% 오르며 개설 이래 세 번째로 많은 62.9kg의 금이 거래됐습니다. 이날 국제 금값은 2년 이래 최고점인 1,318달러를 넘기며 4.7% 상승했습니다. 금시장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 거래일보다 1.93% 상승한 1g당 5492원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비상 대응 체제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긴급 대응 태세에 나섰는데요. 이 세계적인 통화 혼란에 금리 추가 인하 카드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요. 브렉시트 이후의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철저히 대비하고 브렉시트가 수출, 성장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다며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네, 한은도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내수와 수출에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가뜩이나 하반기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밀섭 우리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이 브렉시트 영향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파급이 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좀 높아진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여기에 브렉시트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 현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추가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에 따라서 또 국내의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제닛 옐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연기한 이유 중에 브렉시트를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만큼 7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많이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스와프 라인을 재가동해서 달러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영국과 EU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브렉시트를 계기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가속되자 일각에서는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커녕 금리를 다시 제로 수준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한은이 금리를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또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린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파운드화가 떨어지면서 안전통화로 분류되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 가치는 뛰어오르는 반면 우리나라 통화는 위험통화로 분류되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36조 5천억 원 규모의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6% 넘게 감소한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지난 3월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5,456가구로 전달과 비교해 3.1%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28,887가구로 전달 대비 6.5%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34,569가구로 9.8%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선 조선업 등 지역 중심 산업이 침체한 울산과 경남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미분양은 1,609가구로 전월보다 171%, 경남은 5,403가구로 28% 불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837가구로 전달과 비교해 3%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646가구로 2% 가까이 줄었지만 지방은 4,191가구로 11% 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 4천억 원이 중도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 처분에 따른 중도 상환이 많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안심전환 대출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금리 매력이 줄어든 데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 대출의 월별 중도 상환 금액은 올해 들어 1월 1,287억 원에서 2월 1,421억 원, 4월 1,504억 원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도 상환된 안심전환 대출 금액은 총 1조 3,77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4일 결정된 브렉시트 영향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안심전환 대출의 중도 상환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안산과 의왕, 고양, 남양주 등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안산시 소유의 자동차 경주장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6,600여 가구와 오피스텔 1,000여 실 규모입니다. 오는 9월에는 1차로 4,2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고양 남양주 하남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지구 분양이 시작됩니다. 고양 향동지구 121만 제곱미터에 8,5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남양주 지금지구 200만 제곱미터 부지엔 주택 13,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남 가밀지구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경기도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만 4천여 가구의 2배가 넘는 19만여 가구가 분양됐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 24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주변 분양 현황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평적 호칭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급 단계는 기존 부장과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7개에서 CL1과 CL4까지 4개로 단순해집니다. 근무 연수 중심의 직급 체계를 없애고 능력과 성과에 맞춰 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간 호칭은 누구누구 님으로 통일하기로 하되 부서 안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님, 프로, 선후배님 또는 영어 이름 등 수평적인 호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장과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직책으로 부릅니다. 회의와 보고 문화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는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결론을 도출하게끔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는 차례대로 직급을 거칠 필요 없이 동시 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잔업과 특근을 근절하고 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남상태 전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때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무화를 통해 실제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최저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서울 마천과 고양 삼송, 화성 동탄, 충주 산단, 포천 신읍 등 5곳의 행복주택 2차 공급 물량 1,90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합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의 올해 사회발전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80.92점으로 133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29위보다 3계단 오른 수준입니다. 네, 오늘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내려진 지난 금요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장인 만큼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극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브렉시트는 앞으로 수년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과민 반응하진 않되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